강릉시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하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태백시는 거리 두기 수준을 2단계로 낮췄습니다. 강릉시가 교통올림픽인 ITS 총회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가 독일에서 끝났는데 대표단이 있는 독일 현지를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강원랜드에서 부하 직원을 협박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꼰대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부하 직원을 협박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이른바 꼰대 범죄가 강원랜드에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강원랜드를 범죄랜드라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랜드의 지난 4월 징계위원회 문건입니다. 콘도팀에서 근무하는 부장 A씨의 직장 내 갑질이 고스란히 쓰여 있습니다. A씨는 입사 1년차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며 칼로 찌르고 도망가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B 과장은 장애가 있고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등에게 성적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랜드의 성비위와 갑질 폭언 등 이른바 꼰대 범죄는 지난해와 비교해 벌써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장하거나 부분 개장하는 날이 많았지만 올해 7월까지의 전체 징계 건수는 2018년이나 19년보다도 오히려 많았습니다. 국감장에서는 강원랜드가 잇따른 비위 행위로 범죄랜드로 변질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탈이 아니라 직위와 직무를 이용한 비위 행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범죄랜드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앞으로 비위 행위를 적발하면 징계 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음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발도 오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활성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범죄랜드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자원센터를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물을 마련하고 운영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절차적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강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만 40명이 확진됐는데 감염자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이라 의사소통과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릉시에 등록된 외국인 2,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건설 현장과 농업,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며 생활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상설기관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는 센터 건물까지 마련했지만 운영 예산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 강릉시 의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건물 매입해갖고 이번에는 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벌써 이미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 하니까 이건 우리 부서 가서 담당할 일이 아니다 하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 이런 절차와 이런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이걸 설치함으로써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인데도 강릉시는 급한 상황이라 먼저 센터를 마련하고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과가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의회와의 소통 분야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에서 외국인 관리라든가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현재 강릉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놓고는 위치와 설치 자체를 놓고도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 의회는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강릉시의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4명, 춘천 4명, 홍천 2명, 영월, 화천, 양구 각각 1명씩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6,890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1차 접종률의 경우 122만 7천여 명으로 80.3%, 완료율은 101만 2천여 명으로 6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상은 414개가 마련된 가운데 28.3%인 117개를 사용 중이어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오는 18일부터 완화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은 운영 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됩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 두기 단계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태백시의 경우 최근 확진자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오늘부터 거리 두기 수준을 2단계로 하향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신 패스를 도입했던 강릉 시립도서관의 경우 19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오늘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양양국제공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지난해 8월까지 전년도와 비교해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다며 사용실적 입증 부족으로 양양공항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빠진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은 또 양양공항에는 평행 유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다른 국제공항과 비교해 착륙 후 유도로까지 가는 시간이 7배 더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생태 보고인 DMZ에는 많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사냥이 오늘 DMZ에 방사됐습니다. 지난해 다친 걸 1년 동안 치료하고 인공 증식한 사냥 3마리도 함께 방사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두타연 DMZ 일원. 커다란 나무 우리를 조심스레 차에서 내립니다. 우리문이 올라가자 눈 깜짝할 새 사냥 한 마리가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야생 멧돼지 포획들에 갇혀 다리를 다친 상태로 구조된 사냥을 1년 만에 자연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움직이도 못하던 상태였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치료하면서 모두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이어서 양구 사냥증식보건센터에서 증식한 3마리의 사냥도 자연의 품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방사된 사냥의 목에는 GPS 발신기가 부착됐습니다. 사냥이 무사히 안착했는지 또 덫에 걸리진 않았는지 2년 동안 추적 관찰합니다. 민통선 내에 있는 사냥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사냥의 목에 달린 위성 발신 신호로 봐서 아직까지는 1, 2km 이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추정되는 국내 사냥 개체 수는 1,000마리 정도.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들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남과 북으로 어느 정도 이동하면서 얘들이 세력권을 갖고 확산 분산이 되는지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DMZ 일원에서 사냥 방사가 이뤄지면서 사냥 증식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생태 연구의 길이 열렸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도 하죠. 바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총회입니다. 강릉시가 2026년 총회 유치를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올해 세계 총회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독일 현지 총회에 참석한 김한근 강릉시장, 지금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지능형 교통체계 ITS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어떤 대회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ITS 총회는 세계 최대 교통 분야 만국 박람회고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2만여 명 가까운 자동차, 기차, 항공, 전자통신, 에너지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학술대회, 그다음에 제품 전시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통 분야 엑스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부가가치,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현지 분위기도 궁금하거든요. 홍보 활동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반응은 어땠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의 총회가 파리, 런던, 뉴욕이라든가 베를린, 또 서울, 도쿄 같은 대도시 중심 위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우리 중소도시인 강릉이 행사에 지금 개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소도시 강릉의 개최 역량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네네. 네, ITS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만큼 강릉의 교통체계도 보다 스마트해져야겠죠. 강릉의 맞춤형 교통정책은 네네. 어떤 것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저희들은 중소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관광도시에 맞는 컴팩트한 이동 동선에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강릉에서는 내년에 세계 합창대회도 열리고요. 또 2024년에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같은 다양한 국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세계 합창대회 본부도 방문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불과 8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전면 유럽은 실시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려고 지금 총회를 본부를 방문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국제적인 행사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아마 방역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할 텐데 방역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유럽은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우리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좀 준수를 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의 상황들이 굉장히 아주 많이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개최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감염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강릉에서는 10번째 감염 사례고 강원도 전체에서는 998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대인 10km 안에는 양돈 농장 2곳에서 돼지 2,4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도 추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중등교사 385명을 선발하는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립 376명, 사립 9명 등 385명으로 공립은 지난해보다 54명 늘고 사립은 3명 줄었습니다. 1차 시험은 공립과 사립이 동일하게 시행돼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 발표됩니다. 국방부와 농축수협이 수의로 계약했던 식자재 조달 방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농축수협과 진행하는 수의 계약 물량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전량 경쟁 조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